자, 안녕하세요. 토트리플입니다. 이 차량은 4세대 더뉴 카니발 아웃도어 7인승 차량이에요. 아웃도어는 7인승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저기 반대쪽에도 지금 아웃도어 7인승인데 저 차량도 지금 현재 원래 내일 차량인데 좀 일찍 입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업 중에 이 차량도 지금 어제 입고해서 작업하고 오늘 다 끝났어요. 그래서 고객님 저녁에 오신다고 해요. 지금 이제 이 아웃도어 차량 작업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레일이 아웃도어는 이렇게 해서 길어요. 원래가 좀 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평평해서 아웃도어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2열 시트가 약간 조금 7인승 그냥 7인승보다는 일반 7인승보다는 조금 불편해요. 좀 작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량 지금 고객님 평소에는 이제 차량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보통 4인 이상 탑승하시지는 않으신다고 해서 이게 4인승 7인승인데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해요. 그래가지고 뒤에 수납함을 만들어서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할 건데, 수납함은 이렇게 뒤에 넓게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근데 수납함에는 지금 아무것도 들은 게 없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짐을 넣어서 보관해서 이동시키면 이 실내에서는 조금 더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가 이렇게 굉장히 넓습니다. 넓게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배터리나 이 전기장치는 이 왼쪽 벽면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내에 올려두는 거 없고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 차량도 좀 비슷하게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저 차량 같은 경우도 이거보다는 약간 조금 옵션을 좀 빼서 저거는 좀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아침 정도면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280A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280A 배터리가 매립이 되고, 인산철 배터리죠. 그래서 매립이 되고, 인버터 2000짜리, 그리고 주행 충전기 50이 여기 안에 매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다 넣고 실내에 올려두는 거 없이 수납함을 만들면 수납함으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시트를 그대로 놔두면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전기 장치를 다 매립을 하고, 여기 이제 12V 쓸 수 있는 12V 소켓 2개, 그리고 여기는 USB 2개 꽂고 C포트 하나 꽂을 수 있는 포트, 이렇게 해서 5V랑 12V 모두 사용 가능하고, 여기는 220V 콘센트, 이렇게 콘센트. 그래서 뒤쪽에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의 용량을 체크하는 적상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그냥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적상계가 있는데 좀 밝기 조절이 되고, 이렇게 저녁에 밝으니까 좀 어둡게 이렇게 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둡게 해놓고 밝게 해놓고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켜져 있는 거는 전기가 나간다는 거예요. 깜빡거리는 거는 충전 중. 그리고 얘가 아예 백라이트가 꺼지면 이제 나가는 전기가 없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220V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인버터 버튼이에요. 인버터 작동 버튼. 요거는 220V만 사용할 때 눌러서 사용하고, 사용이 없으면 꺼주는 버튼이에요. 저 버튼이 이제 방전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인버터는 눌러놓으면 대기 전력이 빠져요. 그래서 대기 전력이 조금씩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전기도 시간이 지나면, 오래되면 큰 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기가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아웃도어 차량은 이 앞에 저기 원래 220V 콘센트가 없어요. 콘센트가 없고, 여기 떼어놓은 거 있나? 저기 있다. 콘센트가 없고 시거포트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요 옆에 있는 차도 아웃도어니까 지금 막 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거를 순정형으로 해서 220V 시거포트, 뭐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냥 만들면은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좀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좀 이쁘게 만들고자 해서 저렇게 순정형으로 만들어서, 원래 200W지만 요 뒤에 있는 2000W의 인버터를 사용을 해서 여기를 누르면 여기서 저기까지 같이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5V, 12V, 220V를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만 또 사용 가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쪽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시거포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요즘에. 시거포트가
여기도 12V가 되는데 요것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저 앞에 시거포트 옆으로 하나 더 원래 있던 건데 옆으로 생기고 저 220V 생겼잖아요. 저기 시거포트도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기 작업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면서 가능한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고객님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뭐 그냥 보시면은 불 들어와 있는 램프, 이거 식방등이에요. 그래서 식방등이라고 해가지고 이 식방등 같은 경우에는 버튼식,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꺼지고 버튼을 누르면 켜져요. 이 버튼식으로 해놔가지고 이 버튼식은 도어를 닫고 있어도, 닫고 있게 되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안 꽂혀졌다. 도어를 닫고 있게 되면 이게 조명으로도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닫고 트렁크를 한번 닫아 볼게요. 트렁크를 한번 닫아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트렁크를 닫으면 이렇게 뒤쪽에 조명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뒤에 후석 조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끄면 어둡죠. 그래서 이렇게 끄면 어두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여기 문을 좀 다 닫아 볼게요. 그래서 여기 조명도 끄면 이게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 불빛밖에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어두운 실내가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식빵등 조명으로 이렇게 뒤에 후석 조명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후석 조명을 만들고, 그리고 차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게 뒤쪽에는 이렇게 후석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 앞쪽이 또 어둡잖아요. 지금 뭐 바깥에는 켜져 있는데 어두우니까, 요 어두울 때 라인 조명 고객님 설치했어요. 이쪽에 버튼식인데 이쪽 하나, 이쪽에도 있고 양쪽에 있어요. 지금 커튼도 고객님 하신 거예요. 주름식 커튼인데 이렇게 커튼도 하셨어요. 커튼은 이 양옆으로 이렇게 열리는 커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 대놓으시면 되고, 요 라인 조명은 이렇게 누르면 이쪽에 이렇게 조명이 한쪽으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꺼지고, 그러면 반대쪽은 꺼져 있겠죠. 반대쪽도 버튼을 누르면 켜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명이 되는데, 이게 고객님들이 차에서 독서하시는 분들도 요즘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뭐 여쭤보시는 부분들이니까 책을 볼 때는 어떻나 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자, 이게 양쪽에서 조명이 비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도 이렇게 오고 이쪽에서 오니까 이 그림자가 안 져요. 많이 양쪽에서 오니까. 근데 한쪽만 해볼게요. 한쪽만, 이쪽 라인 한번 꺼볼까요? 자, 이렇게 끄면 이쪽에서 하면 이쪽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많이 지잖아요. 근데 양쪽을 틀면 책을 봐도 그림자가 많이 안 져요.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많이 안 지게끔 그렇게 되고, 전화 왔다. 전화가 안 올 리가 없죠. 제가 전화를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받고 왔어요. 전화 받고 왔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이어가던 대로 이런데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왼쪽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해서 이제 비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림자가 많이 안 져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그럴 때나 뭐 할 때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웜화이트 색상으로 해서 이렇게 은은하게 보이기는, 이렇게 보면 밝을 수도 있는데 낮에 보면은 이게 정말 밝을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밝아요. 실내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게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켜고 싶은 곳만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이렇게 켜서 사용하실 수 있게 버튼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 눌러서 내가 사용하시고 싶은 곳만 켜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 뒤에 후석이 있다 보면은 이게 아웃도어여서, 아웃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으로 밀어야 되겠다. 여기 여기 끈이 있어요. 끈 이렇게 당기면 여기 등받이 앞으로 제껴져요. 그러면 얘가 쑥 앞으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밀면 뒤에 엄청난 공간이 생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왼쪽에 이제 무시동 고객님 패키지 작업했어요. 그러니까 무시동 패키지라는 거는 이게 그냥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에 대한 기능도 그렇고
하나하나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또 이게 하고 또 뜯고 또 하고 또 뜯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고객님들이 말씀 주신 걸 하나로 다 묶어 봤어요. 그래가지고 만들게 됐는데, 슬라이딩 도어 버튼이에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이 슬라이딩 도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저 앞쪽으로 가서 하거나 아니면은 레버를 당겨야 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더 발전은 될 건데, 요번에 이제 명절이 좀 지나서 좀 더 발전하는 그런 아이템도 또 나올 건데, 또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고, 이게 이제 슬라이딩 도어 버튼 같은 경우는 저 앞쪽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렇게 누르면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열리고 누르면 닫히죠. 그래서 왼쪽 누르면 왼쪽이 열리고 닫히고요, 오른쪽이 누르면 오른쪽이 열리고 오른쪽이 닫혀요. 자, 이렇게 해서 열고 닫히는 거는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있고, 이 차는 또 뒤에 트렁크가 있죠.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보면은 지금 버튼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지금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 중이긴 한데, 자, 이렇게 누르면 트렁크가 열려요. 트렁크가 이렇게 열립니다. 트렁크가 열리고 누르면 트렁크가 닫혀요. 자,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가 열리고 닫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누르면 멈춤 기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멈춰서 이 뒤를 조금만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서 조금만 열려 있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은 열리고 멈추고 닫히고 이게 돼요. 근데 요거는 도어 잠금이 안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는데, 고객님들이 차량 실내에 있으면서 문을 잠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뭐 장애 차키 찾아서 차키를 잠그면 되겠죠. 그렇게 잠가도 되는데, 안에 이제 차키를 항상 매번 찾을 수는 없으니까 가방 속에 있거나 뭐 이렇게 한쪽에 놔둬도 이쪽에 있는 도어 잠금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어 잠금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 차 도어가 잠겨요. 그래서 저쪽 걸로 한번 볼까요? 여기 좀 좁은데 이렇게 누르면 도어가 잠깁니다. 잠기면 바깥에서는 절대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제 차가 문이 잠겼으니까. 근데 또 차 문이 잠겼는데 열고 나가야 되잖아요. 안에 사람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열고 나가야 되는데, 요거는 도어 잠김 버튼이에요. 잠김 버튼이고, 열린 버튼은 따로 만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열린 버튼을 만들게 되면 또 버튼이 하나 또 늘어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노력 중이긴 해요. 그래서 열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슬라이딩 도어 버튼이었잖아요. 요걸 누르면 그냥 바로 잠김도 해제되고 그냥 바로 열려요. 안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 버튼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뒤에 버튼이 이제 아까 이쪽에 있는 버튼이지, 여기는 처음에 이제 했던 건데, 이거는 지금도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해요. 실내 트렁크 버튼. 이 트렁크 버튼을 누르면 문이 잠겨 있을 때 열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열리지 않는데, 여기에 이제 버튼 하나, 지금 원래 이쪽 옆이었죠. 보통 많은 거 지금 다른 영상에는. 근데 이쪽에다가 한쪽에 놨는데, 요거를 누르면 도어 잠금이 풀리면서 트렁크가 열려요. 자, 이렇게 해서 잠금도 풀리면서 열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잠궈놔도 잠금이 열리면서 풀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잠금이 열리면서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내 트렁크 버튼이나 그리고 실내 슬라이딩 도어 버튼, 이 버튼들은 잠금이 해제되면서 열리는 역할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운행 중에는 안전상에 따라서 이 기능은 없어지게 되고, 원래 차 기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차가 시동 걸려 있을 때는 파킹에 가야지만 열리잖아요. 그것처럼 파킹에 가야지만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고, 이쪽에 이제 무시동 창문 버튼이 있어요. 무시동 창문 버튼, 이쪽에도 창문 버튼. 근데 이 버튼은 이 문 슬라이딩 도어 버튼이랑은 조금 틀려요. 슬라이딩 도어 버튼은 왼쪽은 왼쪽을 관할하고 오른쪽은 오른쪽을 관할하지만, 요 요 무시동 창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팔이 이제 닿는 가까운 쪽에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이렇게 점등이 돼요. 점등이 되는데, 이쪽에 이렇게 점등이 되는데 이쪽은 안 눌렀거든요. 근데 같이 점등이 돼요. 그래서 어느 쪽을 눌러도 창문은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을 누르고선 이쪽 오른쪽인데요, 오른쪽 같은 경우도 창문을 이렇게 내리거나 올리실 수 있고요. 여기 왼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창문을 이렇게 내리거나 올리실 수 있어요. 뭐 당연히 이렇게 다 내리고 다 올리는 것도 되지만, 중간에 조금만 열어놓고 싶으면 이렇게 조금만 열어놔도 돼요. 그리고 앞전에 이제 무시동 패키지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이 무시동 창문은
한번 누르고 사용하고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꺼지게끔 해놨고요. 그리고 무선 창문만 만약에 하신다 하면은 이제 앞전 버전으로 해서 눌러서 사용하고 다시 눌러서 꺼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대기 전력이나 이런 게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렇게 작업해 드리고, 지금 아까도 계속 봤지만 바닥은 전체 엠보 방수장판으로 깔았어요. 이 7인승 아웃도어인데 이렇게 전체 엠보 방수장판으로 깔아서 1열부터 2열, 그리고 여기 3열의 트렁크, 그리고 아까 트렁크 속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트렁크 수납방 속까지 다 이렇게 깔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특별하게 우리 고객님 지금 커튼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셨는데 이렇게 작업하시고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오시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오시고 계시는데, 요 고객님 오시면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주의할 점, 그리고 사용하는 점, 이런 점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요 뒤에 모기장이랑 우레탄 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기장 우레탄 창은 여기 있는데, 여기 지퍼가 여기 있어서 지퍼로 사용해 가지고 뒤에다 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기장 우레탄 창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고객님 설명드리고 작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요거 마무리하고 내일은 요 차 마무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났습니다.